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관세, 과세, 실적 등을 소화하며 지난주 참 분주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아마 그 이슈는 지속될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우려 요소에서 이제는 좀 기대 요소를 찾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실적 시즌은 이제 막바지이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 변동성은 조금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만 들여다봐도 실적 컨센을 상회한 종목들은 드라마틱하게 올랐고요. 컨센을 하회한 종목들은 또 크게 밀렸는데요. 종목별 변동성은 조금 커질 듯한 이번 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섹터와 기대치가 낮았던 쪽과 높았던 쪽의 순환매가 형성이 될 텐데요.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들 좀 더 민감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참 많은 뉴스들 들여다봤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지난 금요일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은 순환매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좀 쉬어갔고요. 그동안 상대 강도가 약했던 코스닥 쪽에서 힘받는 모습이 나타났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코스닥에 조금 더 우호적이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대형주 전반이 부진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 서프라이즈 종목들의 강세, 엔터와 미디어주의 상승 덕분에 0.4% 정도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자, 반도체 쪽에 대해 관세 이야기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일정 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졌죠. 거기에 미국에서 애플의 강세가 계속되다 보니 최근 애플과 협력 이슈가 있었던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수급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삼성전자가 1.8% 올라서면서 7만 1,000원대 후반까지 지켜내며 강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정말 막바지입니다. 종목 장세가 좀 심화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 대표적으로는 화장품 섹터의 종목들에서도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죠. 컨센 하회 종목들에는 잡이 없는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체 시장의 이슈 측면에서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 강했죠. 두산테스나, 원익IPS 그리고 그 전날 실적 이슈가 좋아서 기판 쪽에 모멘텀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심택의 주가도 강했어요. 이 삼성전자 덕분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는 시점, 심택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날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18% 급등이었죠. 기판 쪽에서 대덕전자 역시나 함께 가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기판 내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자 남북 경협주들의 강세가 있었고요. K-팝 데몬헌터스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 이슈 속에 엔터나 미디어 쪽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YG 플러스 YG 실적 이슈 이후 더 강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자, 러우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었던 금요일이었죠. 재건주는 좋았는데 방위산업주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날 LIG 넥스원의 실적에 대해서 그 전 거래일에 시간 외 애프터마켓에서 좀 부진했던 흐름을 같이 짚기도 했었는데요. 컨센 하회 실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죠. 이날은 러우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도 있었고요. MSCI 스탠다드 지수에 LIG 넥스원이 편입되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의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15%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다른 방산주들도 이날은 함께 밀리기도 했네요. 잠시 후 방산 쪽은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실적 특징주 로 봤을 때는 파마리서치 계속해서 리쥬란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이슈 그리고 증권사 실적 추정 어느 정도 전달을 드렸었는데 이날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9% 급등으로 진행이 됐죠. 다만 같은 뷰티 쪽에서도 컨센을 하회하면서 한국콜마는 이날 13%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바 글로벌이요.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내놨는데요. 실적이
예상보다 좀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애프터마켓에서 14% 이상 빠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네요. 자, 이 외에도 파라다이스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1% 급등했죠. 다만 꼬리는 달렸습니다. 중국 관련한 종목들 혹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들은 일본의 오봉절, 중국의 국경절 등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모멘텀 플레이가 중간중간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요일장의 특징으로 살펴보셨고요. 방산주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까요? 조방원, 방이 좀 입지가 줄어들게 될까요? 방산이 조방원에서 탈락할까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올랐죠. LIG 넥스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024년도부터 상승률을 보시면 한화 에어로는 뭐 600% 정도의 상승입니다. LIG 넥스원 300% 정도, 한화 시스템, 현대로템 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던 바가 있죠. 지난 금요일은 LIG 넥스원의 실적에 대한 충격, 휴전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방산주들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마켓 스크리너 투자 전문 플랫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키드 마틴이 올해 예상 PER이 19.6배인데 국내 방산주가 이보다 두세 배 정도 높다. 그래서 실제 이익이나 현금 창출력 대비했을 때 국내 방산주 고평가돼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과 LIG 넥스원의 실적 그리고 MSCI 편입부 차익 실현, 휴전 이야기 등의 콜라보로 인해서 방산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겨났고요. 금요일장 방위산업 종목들의 하락이 도드라졌죠. 다만 이에 대한 반박의 의견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전히 방산주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인데요. 방위산업 업체들 방산 이익률 피크가 아직이다. 비중 확대 의견을 냈어요. 보통 방산업체들의 수출 영업 이익률 가이던스가 통상 15%인데 이보다 하나에어로나 현대로템은 40% 이상이고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은 방산 수출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수출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협상력이 2022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그것의 이유를 들여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주 국방의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국방비가 증액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입지에 대해 걱정들을 하고 있으나 한국이 빠르게 납품할 수 있다라는 장점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목소리가 빠른 납기라는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죠. 덴마크 국방장관이 8월 6일경에 했던 발언입니다. 최고 장비를 못 구매하더라도 차선책을 구매해야 된다. 지금 중요한 건 단 하나, 바로 속도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유럽 국가들 방위산업 업체들의 느린 속도에 대한 지적이 꽤 있었는데요. 한국은 빨리빨리 민족이다 보니 빠른 납품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한국 업체 점유율이 세계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미래 수출 고객인 중동 지출 여력도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나 사우디 같은 경우요. 폴란드 대비해서 무기 지출 여력이 128%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 속에 한국투자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의 수출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공시스템 쪽에서도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 등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동유럽 수출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도 한국투자증권의 정리 내용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에 대한 메리트가 꽤 있어 보이죠. 그래서일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일단은 탑픽으로 꼽았고요. LIG 넥스원만 중립 의견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LIG 넥스원 실적에 대한 걱정을 한토에서 꽤 내놨었는데요. 이후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된 이번 월요일 보고서 기준으로도 LIG 넥스원은 중립이고 다른 쪽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는 145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어요. 지금 가격 대비 64%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현대로템은
H&M은 29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가격 대비 58%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려를 딛고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대로 정말 비중을 늘려볼 수 있는 기회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2년 사이에 500% 이상씩 오른 종목도 나오는 만큼 일정 부분 이제는 이익을 챙겨야 되는 시점일까요? 고민됩니다. 오늘 출연자분과 함께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방산주들의 하락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봤고요. 자, 뷰티 쪽의 실적 시즌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되네요. APR, 그다음에 펌텍 코리아의 바톤을 이어받은 게 바로 파마 리서치였네요. 매출과 영업이 YOY 기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기록했고요. 지난 금요일에 파마 리서치 상승률을 잘못 보여드렸더라고요. 올해 상승률 153%입니다. 금요일장 여기에 9%의 상승을 더해줬죠.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 37%, 올해 2분기 39%,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평가였고요. 인적 분할 철회 이슈 이후 호실적까지 더해졌죠. 컨센을 상회하는 데이터였습니다. 맥쿼리에서는 의료관광 수요, 글로벌 확장 성장세 등을 고려했을 때 긍정이다라며 목표가 상향 보고서를 냈는데요. 어떨지 시세적 관심이 계속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시간 외에서 달바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요. 컨센을 19% 정도 하회했어요.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정기 세무조사 관련해서 부가세 추가 확정 납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업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골드 애플향 선적 지연 이슈, 매출은 지연됐는데 비용이 선반영된 영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금액 관련 금액을 한 60억 정도로 본다면 그것을 반영시켰을 때는 컨센에 딱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었다라는 평가인 거죠. 해외 매출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로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오프라인 입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실적에서 확인이 됐죠. 다만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며 컨센 하회하자 일단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찾아봤어요. 하락인가 조정인가, 하락이라면 내비둬야 되고 조정이라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화장품 쪽에서 컨센을 상회한 건 APR, 펌텍 코리아, 파마 리서치. 컨센을 하회한 건 한국콜마, 달바 글로벌입니다. 달바 글로벌에 대해서 교보증권에서는 APR 실적 이후에 시장의 스트릿 컨센이 뷰티 쪽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올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높아진 영향이 있었다. 실적 자체는 순조로웠다라는 평을 내놨고요. 하반기에 여러 국가에서 오프라인 입점이 가시화된다면 유럽과 미국 입점 시기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메리츠에서는 글로벌 전 지역에 온오프라인 채널이 확장되는 건 긍정적인데 다만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상반기 대비 좀 낮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목표가가 현재가에서 얼마 남지 않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주가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달바에 대해서도 흐름을 계속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한국콜마도 급락이 나왔죠. 교보에서는 인디 브랜드 업황이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선케어 같은 경우 계절성이 희석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다만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친 이유로는 레거시 브랜드 두 개사가 매출에 충격을 줬다라는 것이죠. 레거시 브랜드들의 부진이 기존 잘 나가는 인디 브랜드의 분위기를 조금 훼손시킨 그런 느낌의 한국콜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디가 될까? 뷰티 기업들의 일정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오늘 코스맥스, 클래시스, 한국콜마, OEM, ODM사의 같은 맥락의 코스맥스가 어떻게 나오는가 좀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잉그로드렉과 코스메카 코리아도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실적 일정을 찾지 못했던 실리콘2 찾아서 넣었습니다. 오늘이네요.
코스맥스와 실리콘트 모두 2시 반에서 3시경에 발표가 되니까 장 마감경에 이 실적 내용들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PR의 좋은 기운을 잘 받아가 줄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받게 될지 살펴봐야겠죠. 방산과 화장품에 대해서 살폈고요. 자, 엔터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엔터주 전부 다 부진했잖아요. 그런데 8월 들어서 분위기가 꽤 좋아졌죠. 관세 무풍지대라는 점, 그리고 몇몇 SM을 중심으로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고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있죠. MD 매출, 실적 뚜껑 열어봤는데 MD 매출이 너무나 좋다라는 점에서 지금 콘서트가 막 이루어지는 곳들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K-팝 데몬헌터스가 글로벌 흥행을 기록하고 있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의 활약 등등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BTS는 내년 2월부터 정식 활약이지만 일단 모두 제대한 것만으로도 활약이 아닐까 싶네요. 자, 8월 7일 불픽노믹스 이뤄질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형 IP가 지금 YG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죠. 베이비몬스터, 트레저가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블랙핑크 완전체가 콘서트를 7월부터 월드투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연, MD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었죠. 이것을 8월 7일에 전달이 드렸었고요. 바로 지난 금요일에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컨센은 좀 하회했는데 영업이익의 컨센을 상회하며 흑자 전환을 했어요. 아직 블랙핑크 투어 내용이 반영되기도 인데 베이비몬스터 효과로 인해서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MD, 음원 매출이 좋았다라고 하네요. 자, 블랙핑크의 7월 초부터 진행된 완전초 월드 투어 효과가 반영된다면 하반기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보고서 지속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네요. 블랙핑크 월드 투어 반영 시 하반기 서프라이즈는 가속될 것이다. 목표가 13만 원 제시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최근에 꾸준했던 가운데 이날 외국인도 금액이 그리 크진 않아도 매수에 가담하긴 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꽤 큰 금액의 매도 대응을 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 SM 하이브 YG 엔터 봤죠? JYP 엔터 실적이 언제 나올까라는 기대치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JYP 엔터에서는 스트레이키즈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와이스가 새롭게 다시 컴백을 했죠. 트와이스 별명이 소와이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 트와이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모멘텀을 고려해봤을 때 JYP는 어떨까 시장의 기대가 높습니다. 1군 말고 서브 이제 아티스트들이 좀 못 받쳐준다라는 평가 속에 한동안은 좀 고초를 겪었던 JYP 엔터인데 이제는 다른 엔터 대비 밸류 매력이 부각될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JYP 엔터 이슈들 잘 확인하면서 실적 체크해 나가보도록 하죠. 자, 흥얼흥얼 좋은 뉴스들이 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련한 모멘텀 혹은 이런 엔터나 소비재 쪽, 콘텐츠 쪽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죠. 요즘의 분위기를 정리해 본 겁니다. 참고용이죠. 자, BTS가 모두 전역했고 블랙핑크 완전체가 공연을 하고 있죠. 스트레이키즈, 베이비몬스터, 트와이스가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K-팝 데몬헌터스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강력한 K 콘텐츠 육성의 의지도 드러나고 있죠. 거기다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여행 성수기 10월 추석 때 여행 계획 많이들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이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10월 에이펙 정상회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이쪽으로 순환해서 관심을 주고 있죠. 화장품 실적 잘 나온 날은 여기 갔다가 또 카지노 실적 잘 나온 날은 여기 갔다가 엔터 쪽 분위기 타며 옮겨갔다가 아직 콘텐츠 쪽이나 면세 쪽이 강하게 가지는 못했는데요. 이쪽도 순차적으로 모멘텀이 더해지길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또 호텔 쇼티지 얘기도 일부 등장했다가요. 이 흥얼흥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슈 측면에서 내용들 들여다봤고요. 이제 주말 사이에 뉴욕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수 모두 오르며 끝났죠. 나스닥은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키워드에 대한 노출이 참 많아서 오히려 관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거기에 조금 무뎌지는 걸까요? 일정 부분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 발효에도 불구하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트럼프가 좀 다시 물러서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타코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남아 있고요. 관세 피해로 경기 충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빠르게 부양책이 등장하지 않겠어?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이런 기대로 일정 부분 기대 요소로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켜봐야겠죠. 2018년도에 중국의 관세 부과 이후에 증시가 반등했었으나 다시 지표가 꺾일 때쯤 증시가 출렁거렸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충격에 대한 해석, 변동을 가져올 경제 지표 등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특징주들 이슈입니다. 애플은 AI 자본 지출하겠다라고 약간 노선 변경을 밝히자마자 AI에 대한 목마름이 애플 측에는 꽤 강했었죠. 그 뒤로 계속된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투자 강화하면서 트럼프 리스크도 일정 부분 털어냈죠. 애플 금요일에 또다시 4% 상승하면서 최근 들어 가장 좋은 분위기를 지난주에 기록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TSMC 7월 매출이 괜찮았던 점, 오픈AI GPT-5의 공개 이슈, 테슬라가 도조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라는 소식에 추가 강세, 월가에서 $200 목표가 내놓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야금야금 또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텍사스주의 이 로보택시 운영 허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 테슬라는 올랐지만 다른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혹은 로보택시 관련한 이 공유 차량 관련한 업체들은 테슬라의 이러한 입지 확장 속에 그들의 주가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융주들 분위기 괜찮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대규모 IPO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대규모 IPO 추진할 경우 금융사들의 실적 호전의 뉴스이죠. 그리고 지역은행 일부가 호실적을 기록하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의 종목들이 올라섰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좋았던 건 아닌데 리튬 쪽 종목들은 괜찮았어요.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소식에 미국 내 리튬주들의 강세였네요. 그러면 국내에서 여기서 뽑아볼 수 있는 키워드는 애플 관련 종목들, 반도체 쪽 되겠고요. 리튬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체크 정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히트맵을 볼까요? 명확하네요. 좋았던 쪽, 빅테크,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여기 마이크론의 분위기가 괜찮았죠. 반도체 관세 관련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조금 적응하고 해소돼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융주 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요. 리튬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죠. 그리고 템퍼스 AI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프리마켓 급등을 했었는데 정규장에서는 3%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의료 AI라는 키워드, 국내에서 요즘 좀 잊혀져 있었던 루닛 등에 대한 기억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좀 좋지 않았던 쪽은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실적 부진과 재무 상태에 대한 불안 체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어요. 12%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라이릴리 경구용 임상 결과에 대한 일정 부분 실망이 이거래 연속해서 반영이 됐네요. 금요일에도 2%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반대로 반사의 기대감에 노보노디스크는 뉴욕장에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뉴욕장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여기서는 반도체 빌드업을 체크해 봐야겠죠. 테슬라와 애플과 함께 삼성의 파운드리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8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AI 반도체 관련한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부 있고요. TSMC가 대만에서 최첨단 칩을 먼저 생산한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내 생산에 지금 주력을 하는 분위기인데 TSMC는 대만 내 생산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그 측면에서 한국이 일정 부분 대만의 고객사를 빼앗아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2나노 미국에서 양산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테슬라, 애플에 이어서 퀄컴까지도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파운드리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미국의 테일러 공장에 10월 말이 완공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클린룸 구축되고 반도체 장비가 속속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외에도 테일러 팹에 대한 투자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삼성도 삼성이지만 사실 삼성 밸류체인 종목들에 더 힘이 되는 내용이겠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HBM 첨단 패키징 공장 완공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습니다. 이래저래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스토리는 강화되는 내용이네요. 다만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보도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트럼프 행정부와 반도체 수출 허가 취득을 위해서 합의를 한 일환으로 중국 내 칩 판매 수익 15%, 그러니까 칩 판매 매출 15%입니다. 이걸 미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중국에 원활하게 수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매출의 15%를 내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엔비디아, AMD 투자자 입장에선 조금 고민이 되겠고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그렇다 한들 중국으로 많은 물량을 넣게 되면 당연히 같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국내 반도체에 대한 고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밸류체인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았었죠. 두산 테스나 등등을 비롯해서요. 이쪽으로 관심을 더 유지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자, 분위기 파악하러 자리 이동해 보도록 하죠. 시장 측면에서는 나스닥의 신고가, 무뎌지는 관세 협박, 그리고 경제 지표는 하나의 체크해야 될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속속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결정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에 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실적 시즌 마무리 얼추 8월 14일이면 실적들이 거의 다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후 마무리 되기까지 실적에 대한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을 거라서 그 변동성도 체크해 봐야겠죠. 자, 미중 갈등 간사이 기대감이라는 키워드로 넣어봤는데 잠시 후에 관련한 내용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업종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중국의 무역 합의 일환으로 HBM 수출 규제 완화 요구도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중국은 HBM이 필요하고 엔비디아 등에서도 이런 GPU, HBM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일단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중국 모멘텀 앞서 살펴봤고요. 테마단에서는 템퍼스 AI가 좀 자극이 돼줄지 약간 좀 수면 아래에 있는 의료 AI 쪽에 대한 키워드가 일단은 나와서 넣어는 봤습니다. CATL이 리튬 감산에 합류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리튬주들 미국 내에서 탄산 리튬 가격 반등에 의해서 올랐는데 우리도 연결될지 보셔야 되겠고요. 정부 정책 이슈로는 지역화폐 내년도 예산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등장해서 지역화폐 일단 체크하겠고요. 테마입니다. 짧은 대응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고래싸움 속 새우.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일정 부분 서로 사이가 좋아진다 한들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분야와 강도도 점점 세질 여지가 있겠죠.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조선해운, OLED, 알루미늄 등등의 여러 분야가 미국의 중국 대리기 품목 혹은 분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바이오와 해적 케이블에 대한 뉴스가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냥 짤막하게만 보고 가면요. 바이오 측면, 미국 의회에서 생물보안법의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재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생보법 얘기가 다시 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저 케이블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안보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적국의 해저 케이블을 차단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 적국에는 중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오 CDMO 업체들 혹은 해저 케이블 LS그룹의 전선 관련한 종목들 아니면 대한전선에 대한 체크 포인트로 관련한 뉴스가 나와서 일단 정리해 두겠습니다. 영향이 있을지는 한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8월 10일치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10일치라서 뭐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드라마틱한 변화 포인트가 있는 곳들 7월에 좋았는데 계속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는 것들에 대한 체크는 필요할 겁니다. 뭐 화장품, 전력, 창상 피복제, 건기식, 라면 등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겠죠. 오늘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실리콘트,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요즘 좀 잠잠한 클래시스 이런 쪽 확인이 필요하고요. 미중 관세 유예 종료일이 또 내일이네요. 그러면 이를 앞두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 필요할 거고요. 오클로, 서클, 리게티, 원전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양자 관련한 종목들의 대표 주자들이죠. 이쪽에서 실적을 내놓는다라는 건 테마를 자극할 내용이 이날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 내일 밤까지 이들 기업의 실적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요일은 한국전력과 NC소프트, NHN, 게임주들 실적이 이날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수요일, 이날 중요합니다. 10대 핵심 과제, 120개 국정과제 정부 측에서 발표할 일정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중요할 거고요. 이날은 보험사들의 실적과 JYP 엔터 실적이 수요일에 이제 엔터 마지막 주자가 되겠죠. 나올 겁니다. 이날 클리오도 발표가 되네요. 자, 목요일은 국내 옵션 만기일이고요. 중국에서 세계 최초겠죠. 휴머노이드 로봇 체육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고요. G2G 바이오라는 기업, 바이오 플랫폼 쪽인 것 같은데요. 이쪽이 IPO 예정입니다. 이날 삼양식품 실적 발표 있고요. LG 등 체크가 필요하고요. 금요일은 저희 휴장에 들어갑니다. 지금 수요일에 10대 핵심 과제, 120개 국정과제 발표라는 일정에서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도 하네요. 그리고 산업부에서 에너지 쪽이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기존의 안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돼서 기후에너지부가 신설이 되고 1차관, 2차관이 각각 기후위기 에너지를 나눠서 맡게 되는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부의 신설 키워드로 봤을 땐 태양광, 풍력, 에너지 고속도로일 것인데 일정상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고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8월의 이벤트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8월 13일 있고요. 8월 14일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그러니까 이날 전까지 어떻게든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아니면 더 밀리게 될지는 봐야 되겠고요. 게임스컴도 있고요. 8월 20일 때는 연준의 잭슨홀 미팅 예정돼 있죠. 한미정상회담, 엔비디아 실적,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이번에는 동결 등에 대한 의견들이 반반이라고 해서 어떨지 8월 또 주목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된 뉴스와 8월의 이벤트들까지 정리해봤고요. 섹터 이슈 들어갑니다. 미나 앵커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로봇 섹터 다뤄보겠습니다. 로봇은 사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린 섹터이기 때문에 생소한 느낌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지난주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로봇과 관련된 헤드라인이 여러 개가 쏟아졌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은 비중이 있어 보이는 뉴스들 그리고 그 안에 행간의 의미를 분석해보면서 관련주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헐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때 배경이 상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이 이 로봇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이 휴머노이드에 빠졌고 올해를 이제 로봇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골자를 살펴보신다면 중국은 올해를 로봇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25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발벗고 나선다면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예전보다 덜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휴머노이드 쪽으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7월에는 베이징에서 추진이 됐던 중국 국제 공급망 촉진 박람회에 엔비디아가 참가를 했고 여기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엔비디아의 칩이 쓰였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불거지며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은 오는 14일부터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여기서 휴머노이드들이 어디까지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실감할 경우에는 로봇 섹터 쪽으로 다시 한번 센티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죠. 유니트리 대표는 3년 내에 로봇 산업에는 충격적인 일이 생길 것이라고 공언을 한 만큼 로봇 시장에 대한 개화 기대감은 나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드라인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이었는데요. 이번에 대표적인 골드만삭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규모는 3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는 하나로 환전을 해봤을 때 약 53조 원 규모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전의 전망치는 60억 달러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약 6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세를 예상을 한 거고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 내용에 따르더라도 중국의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470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1,08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연평균 23%의 성장세를 전망한 건데 결국에 중국 시장에서 이러한 로봇 시장의 개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발맞춰 글로벌 시장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근거가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시장이 만약에 중심이 된다면 거기서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로보티즈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니트리의 이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납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로보티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린 바 있죠. 따라서 로보티즈, 이 액추에이터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았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활약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산 딥X의 AI 칩이 중국 바이두 로봇의 두뇌가 될 것이라는 헤드라인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딥X는 아직 상장한 기업은 아닌데요. 일단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그 안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이두는 딥엑스와 오픈소스 AI 이렇게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이제 딥엑스가 생산을 하는 NPU가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NPU를 비교했을 때 그 전에는 뭔가 효율성 같은 부분에는 좀 메리트가 있지만 이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좀 활용도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바이두가 국산 딥엑스 AI 칩 NPU를 사용을 한다면 꼭 GPU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를 체감하면서 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건데요. 국산 AI 반도체, 특히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에 대한 이 활용도 의구심이 해소되는 대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관련 종목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종목들을 다시금 눈여겨봐야 할 때인 것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딥엑스는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그 관련주를 찾아본다면 대표적으로 아이텍, 캡손 파트너스,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할 때 후공정 파트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쪽으로 아이텍이 꼽히고 있고요.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디벡스에 초기 투자를 했던 기업인 만큼 만약에 디벡스가 상장을 한다든지 이 사업 부문에서 성과를 낸다면 캡스톤 파트너스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벡스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디벡스가 성과를 낸다면 삼성전자 쪽으로도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관련주로 세 가지 종목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휴머노이드 미래 그리고 우리나라로 좀 시각을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기대감이 솔솔 불어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금 로봇에 대한 센티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전담 조직인 이노엑스랩을 신설했는데 여기서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의 인수 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로봇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서 새롭게 또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걸리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하이젠 R&M, 와이트 솔루션 그리고 SOS랩을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인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올해 스마트 액추에이터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가 올해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납품 소식이 이어진다면 다시금 하이젠 R&M의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와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HRT 로보틱스를 약 150억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SOS랩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라이다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되고 조금 더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부품 관련해서 다시금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유진 로봇이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4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생기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겠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6월 중순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간헐적으로 매도하는 흐름이 가끔씩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진 로봇에서 다시금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하반기의 주인공 자리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수급 특징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IM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차트 보시면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주가가 무너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그 지지를 받으며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하반기 로봇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금 개선이 되고 모멘텀 플레이가 나타난다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과거의 대장주 역할을 다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IM증권에서는 36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요. 이 RBY1 제품을 이미 글로벌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또 꼽히고 있고 올해 하반기 내에 여러 휴머노이드 모멘텀이 구체화된다면 기업 가치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IM증권이 평가 자체는 긍정적으로 했는데 목표 주가는 내려잡았는데요. 7만 3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글로벌 협동 로봇 업황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 눈높이를 하향한 결과로 이렇게 목표 주가도 내려잡는다고 말을 했고 휴머노이드 산업으로의 확장 기대감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전망 자체는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협동 로봇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상 봤을 때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업들이 더 튀어오를 가능성을 짚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북미 자동화 솔루션 업체인 OneXR을 인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너지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켜보자. 두산 로보틱스도 앞서서 보셨겠지만 주가가 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꺾일 것인지 아니면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기대감이 불러들고 있는 로봇 시장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잡아볼 수 있을지, 과연 이 시장에 판돈을 키울 관련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또 수요일의 남자이기도 한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가 볼 텐데요. 일단 금요일장은 코스닥은 올랐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형주가 좀 미진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애플을 계속 올라주니까 애플과 협력 이슈에 연결되는 삼성전자 강세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테일러 팹에 대한 모멘텀이 소부장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 아침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엔비디아, AMD 돈 번 거 매출의 15% 트럼프 행정부가 걷어간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약간 고민이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부장 된다? 저 뉴스는 조금 고민이 된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게 조금 고민이 된다라는 정도로 오늘 시장에 좀 대응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스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80년대 장사하려면 자릿세를 내야지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부채, 과도한 정부 부채를 글로벌 국가들에게 좀 분산시키면서 지금 자국 내 기업들에게도 정부 부채를 좀 같이 고통 분담을 하자라는 이런 느낌입니다. 법인세는 인하해 주는 것 하면서 감세안을 내놓고 그러더니 이제 약간 당황스럽죠. 제가 이 뉴스를 보자마자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부터 중국과의 협상을 어떤 그림으로 그려갈 것인가와 그 이후에 이 두 기업으로 끝나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수익을 많이 얻는 기업들이 있으면 야 너도 내 이런 그림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시장 자체에서는 일단 한번 이게 뭐지? 라는 브레이크를 걸릴 수도 있을 만한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죠. 네.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애플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주말에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관세에서 최대 수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애플과 삼성전자다. 하지만 그 뒤에 뒷받침된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다만 시간이 지나면 최종 승자는 중국이 될 수 있다. 이게 썸네일은 애플과 삼성전자다라고 제목은 땄지만 이 내용을 보면 최종 승자가 중국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의미가 뭐냐면 미국이 굉장히 자국에 관세를 세우면서 자국만 유리한 이러한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 다른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제외한 자기네들끼리 손을 잡고 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정확하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런 일이 얘기. 있었죠. 나왔던 얘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2기 당선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은 시진핑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해요. 네. 얘기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사를 본 또 제 느낌은 트럼프 또한 이를 모를 리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오늘 나온 뉴스와 저 뉴스를 함께 복합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러브 전쟁 끝나고 나면 중국을 때리기를 노골적으로, 특히 내년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 때리기를 노골을 할 텐데, 노골적으로 진행할 텐데 어떤 그림으로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가와 여기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과 손잡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좀 제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수혜를 볼 부분도 있거든요. 전기차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중국에서 대부분 철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경합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수혜를 볼 바가 크다라는 생각은 대전제로 깔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될지가 도저히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금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높여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애플이 주가가 좋잖아요. 이 정도 올랐으면 애플 관련돼서도 좀 움직여야 될 텐데 이노텍 좀 가야 될 텐데. 두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LG 이노텍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반등의 트리거가 준다면 로봇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한 달 반 전인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로봇이 못 갔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생각은 대전제로 깔려 있습니다만 너무 못 가요. 주가가 너무 못 가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제 직전 방송에서 지금 앞 시간에 로봇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로봇 지금 예의주시해서 볼만한 타이밍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로봇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LG노텍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을지 의문점을,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의문점을 갖고 봐야 될 정도로 주가가 너무 못 간다. 대표 딱 제가 작년에 2차 전지를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주가가 바닥을 다지기는 쉽지만 추세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LG노텍을 보면서도 듭니다. 실적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그렇게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카메라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카메라가 더 좋은 것, 카메라가 더 좋은 폰 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로의 전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졌는데, 네. 이제는 카메라는 충분히 좋고 카메라가 부진한 것을 AI 프로그램으로 다 이제 리터치가 가능한 세상이 돼서 카메라 자체의 대단한 성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폴더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장의 밸류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LG노텍은 로봇주로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LG노텍이 저기서 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탄력 있는 캔들 등장 이후 조정,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든다면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는 가능할 수 있는 주가 위치는 있는 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로봇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 네. 포인트고, 그러면 한번 고개를 들고 조정을 준 이후에 조정을 좀 쉬웠다라고 느껴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BH가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스마트폰의 전환은 폴더블이 이제 네.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폴더블 다른 종목들보다도 쭉 훑어봐도 BH가 좀 앞단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LG노텍 나쁘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장대 양봉의 캔들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나와야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받는 거래량이 실리는 장대 양봉 등장 이후 일정 살짝의 조정을 거치고 난 후에 그때 고개를 든다면 관심을 충분히 더 강하게 가져볼 수 있을 시기. 지금으로서는 LG이노텍이 이런 이슈가 있구나 정도로 체크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폴더블이라는 중심에서 그 패턴을 앞서 선행하는 BH는 관심주로서 7월 23일에도 말씀해 주셨던 바가 있죠. 자, 그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앞서 삼성전자 관련한 혹은 반도체 소부장은 된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소부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볼까요? 이제 막 두산테스나 아니면 원익 IPS, 쉼텍 아니면 소재, EUV. 사실 이 관세 반도체 협상을 맺고 나서
소부장이 수혜인데 어쨌든 미국 공장을 지어야 되는 네. 거고 SK 하이닉스도 지어야 되는 거고 미국 기업들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국 기업에게도 똑같은 기준 잣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 예외 없어. 그냥 어쨌든 반도체 공장은 미국에다 일단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통 소부장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제가 조금 움직이면 움직일 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시그널이 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 소부장에 대해서는 이제 좀 드디어 움직이는 시그널이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종목이 워낙 많지만 뭐 갈만한 종목들은 금요일날 시세 분출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들을 매우 눈여겨보시자. 원희가 IPS, 유니셈, 저스템, KCT, 유진텍, 하나마이크론 다 아실만한 종목들이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에서 기다리는 게 뭐죠? 이제 남은 거 하나 IHB? 남았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엔비디아, 퀄텀과 이제 남은 건 그거잖아요. 이쪽도 이제는 파운드리스도 받은 마당에 이제는 될 때 되지 않았나? 라는 기대감도 글쎄요. 그 뉴스가 나와야지 되니까. 하지만 이 종목들도 이제는 한켠에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걸 갖고 있던 사람이 지금 나 이건 안 되겠다 하고 팔기에는 오래 버텼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HBM과 관련돼서도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더라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런 시각도 좀 넓혀볼 수 있는. 일단은 대장은 전통 소부장인 것은 일단 시장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YC라는 종목이 있겠죠. 메모리 테스터, 다 테스터 관련된 검사 장비 네. 쪽이에요. 일단 검사 장비라고 하면 DI 테크인이 있을 것이고 YC가 이제 그 중에서 좀 대장격 모습을 보였었고 넥스틴도 미세 패턴 검사 장비인데요. 반도체 수율 확보에서 매우 중요한 장비다라는 점. DNF도 초미세 공정의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HBM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 적극 매수는 아니더라도 이제 시야를 넓히는 과정에서 조금 눈을 크게 떠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 이 분위기를 잘 타고 종목 확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여러 사업부에 대한 각각의 기대치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도 잘 팔리고 있고 파운드리도 개선이 되고 있고 이제 HBM이라는 관문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좋은 소식 좀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와 푸틴의 알래스카 회담 일정에 대한 얘기 해봐야겠죠. 재건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말씀 주시고 있는데 사실 젤렌스키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트럼프 푸틴의 만남 속에서 뭔가 기대치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주 오르고 방산주는 LIG 넥스원에 대한 여러 우려와 함께 같이 또 떨어졌는데 이쪽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실까요? 지난주에 월수 다 재건. 재건을 말씀을 드렸던 이렇게 연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적은 없었는데 틀림없이 이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중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통된 의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타격을 했다는 뉴스가 아침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는 함께 얘기하고 싶은데 푸틴 대통령은 일단 빼고 양자회담으로 갑시다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카드를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아마 이제 땅의 영역 확보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첨예한데 네. 이 부분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지금까지 종전이 안 된 근본적인 핵심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건주가 지금 엄청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 여전히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기대감 있는 뉴스들은 좀 남아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일 텐데요. SS스틸텍이 대장, 주가로서의 대장은 이것이다. 이제 시장에서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좀 내용이 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주가 대장은 SST인 거 알겠어. 근데 내용 면에서 봤었을 때 이제 과거에 2023년도에 우크라이나 전력 기업과 이제 나중에 재건하게 된다면 다산넥터스라는 기업이 전력망과 통신망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TYM이라는 기업은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이 한국 방한했었을 때 이 기업 과거 이제 동양물산이거든요. 농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이 TYM이
트랙터 및 자율주행 로봇 농기계를 이제 생산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이 또 대동기어죠. 그래서 TIM 얼마 전에 실적도 잘 나왔다라고 해서 한번 주가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 플러스 뭐 전진건설 로봇까지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좀 눈여겨 볼 수 있다. 만약에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타격 때문에 조정을 준다면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방산주인데요. 제가 한 2달 동안 방산주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다면 하나오션만 말씀을 드려주셨는데 재건을 앞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방산주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였죠. 어불성설의 네. 아이러니잖아요. 생각보다 LIG 넥슨이 너무 세게 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MSCI 편입된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업황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만 조금 불편한 감이 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나는 그래도 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건 사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 전쟁에 지금 이렇게 양쪽에 시속 게임 할 수 있는 시장의 테마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실질적으로 LIG 넥슨 실적이 망가져서 지금 뭐 기대만큼 못 미쳐서 주가가 폭락했다라기보단 지금 이쪽 재건 쪽 기대가 올라오니까 이쪽이 투심이 약화된 부분이거든요. 이 틀을 깨는 주가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엔 지금 생각보다 좀 세게 맞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종전된 이후에도 내 주가가 움직인다면 진짜로 한국방산의 성장 밸류를 차별화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당분간 일단은 그냥 네. 뭔가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맞습니다. 지켜보자라는 함정남 차장님의 의견입니다. 뭐 사실 2년 동안 500%, 600%씩 오른 종목들이 많았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일정 부분 또 매도가 나올 때는 뭐 밸류 부담을 거론하며 많이들 움직임을 보이긴 하는데 지금 또 휴전에 대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본 후에 대응하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타이밍이 온다면 함정남 차장님도 그때 또 다시 매수 의견을 전해주시는 순간이 있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의료 AI 가볼게요. 정말 이 얘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잊혀져 있었어요. 루닛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근데 이제 템퍼스 AI가 금요일장 프리마켓에서 급등하고 실적 이슈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의료 AI 맞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거론을 살살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장중에서는 3%로 끝났어서 의료 AI라는 섹터는 저는 되는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되는 섹터? 그러니까요. 주가가 갈 때 가야 돼요. 갈 때 가야 됩니다. 지금 로봇도 되는 섹터 틀림없는데 주가가 못 가고 있잖아요. 시장의 흐름이 조금 중소형단으로 내려오고 좀 이렇게 차별화된 테마보다는 조금 그 아랫단에서 확산 뭐 이런 색깔의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의료 AI도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바이오 종목을 이거 되는 종목이다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랬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됐죠. 1년 후에 이제 뭐 더블 뭐 이렇게 넘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되는 건 맞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네. 의료 AI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엄청 큰 종목이 없어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요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눈여겨보실 종목을 예전에 4종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한 2번 정도 방송을 해서 드렸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표적으로 지금 이 템퍼스 AI가 뭐 하냐면 유전자 데이터를 통해서 네. 인공지능과 접목해가지고 하는 기업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 100% 이상 늘어났다라는 점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게 냈는데 그 앞으로 전망이 좋아진다는 것이 납득이 돼요. 그런데 이제 흑자 전환 막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화되는 이런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쪽 사업이지 않냐라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첫 번째 시그널이 템퍼스 AI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가 있었냐면 신테카. 그렇죠. 신테카 파러스 바이오가 있는데 주가가 너무 못 가요. 너무 못 가요. 언제 갈지에 대해서는 가야지 가는 겁니다. 또 2종목이 또 있어요.
그리고 시어스 테크놀로지랑 3빌리언을 말씀드렸었는데 3빌리언.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계속 갔습니다. 계속 그 이후로. 근데 이 종목이 호가가 좀 얇아서 적극적으로 담기가 어려운데 주가가 안 빠지고 뭐 계속 룰루랄라 마이웨이를 가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잘 갔군요. 계속 올라. 이 종목만 계속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빌리언이라는 종목은 지금 이 템퍼스 AI랑 같은 맥락 유전체 분석 AI라고 해서 오늘 이런 시장 분위기를 편승할 수 있는지는 좀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의료 AI 쪽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차장님께서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강화됐는데 오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추세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 추세를 바꾸려고 꾹꾹 힘을 주면서 지금 꾸역꾸역 한 걸음씩 디디는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추세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의심이 어떤 확인으로 바뀌고 확인이 나중에 확신으로 바뀌면 그때는 탄력이 좋아지거든요. 지금 의심이 확인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이제 아직 확신 단계 아닙니다. 확인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어쨌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들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움직였던 것이 탄소와 관련 뭐죠? 그래서 음극재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흑연에게 이제 관심을 여긴다 해서 음극재가 좋았는데 이 뉴스는 아직 ING로 볼 수 있는 호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주가가 움직인 이후에 기간 조정을 잘 주었다는 점에서 포스코 퓨처엠 LNF 역시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도 자기 자리를 이제 자기 타이밍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눈여겨서 자기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폐배터리가 특이해요. 셉이 캔만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종목 피킹을 했어야 된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좀 어쨌든 이 전지 메인 밸류 챈더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 음극재, 시총 큰 우리가 다 아시는 제가 언급드렸던 이 종목들은 전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해서 살펴주셨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더 업데이트해 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내용 추적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